곳곳에 진료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변재일 의원의 공천 배제설이 제기되면서 변 의원과 지지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가 경선에서 떨어졌다며 의원직을 사퇴한 제천시 의원이 논란입니다. 보궐선거 시기를 놓고 여야 셈법도 복잡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은 오늘입니다.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역에서도 의료 공백으로 진료 차질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청주를 찾아 비상의료체계 점검에 나섰고 김영환 지사는 지역 의료계와 만나 집단 행동 중단을 위한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문했습니다. 응급실과 입원 병동을 돌면서 의료진과 환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생긴 지역 의료 공백 실태를 확인하고 비상진료체계 점검에 나선 겁니다. 입원하시는 분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 잘 낫고 계세요? 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당장 오늘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복귀한 충북 전공의는 단 6명. 여전히 충북 전공의 150여 명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의료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 장관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주의료원은 진료 시간을 2시간 연장했고 충주의료원과 함께 휴일 진료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피해나 어떤 의료 공백으로 인한 그런 사고를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 현장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김영환 도지사도 지역 의료계 인사들과 만나 집단 행동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전공의 사직에 이어 개원이 집단 휴직을 막기 위해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빨리 좀 복귀를 해서 물꼬를 좀 터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장님이 좀 나서서 좀 중재를 해주시면. 하지만 양측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전공의원이고 학생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데 걔네들한테 지금 희망이 없으니까 걔네들이 지금.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강대강 대치 속에 오늘 전공의 복귀 여부가 의료 대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주와 제천, 진천 음성, 괴산 그리고 옥천이 정부의 교육발전 특구 첫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 특구를 신청한 전국 40개 지역 가운데 충북의 5곳을 포함한 31곳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자치단체가 교육청, 대학 등과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을 제안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1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3년 동안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시범 지역 31곳 가운데 우수 지역 19곳을 정식 특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학군장교 임관식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괴산 육군 학생군사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북한의 책동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16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이번 임관식에는 육해공군 학군사관 후보생 2,776명이 초급장교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옥천의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 현역 의원 중에 유일하게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변재일 의원의 공천 배제설이 터지면서 변 의원과 지지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친문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장섭 의원의 지역구 청주 서원구는 전략 경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청주 청원과 서원을 전략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주 청원에는 충북 현역 가운데 유일하게 친명으로 분류되는 오선의 변재일 의원이 있고 청주 서원은 친문이자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장섭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전략지역이 곧 현역 의원들의 공천 배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아무도 소위 말해서 컷오프는 되지 않았습니다. 전략지역 지정과 공천 방식은 민주당 전략공관위가 결정하게 됩니다. 영입 인재인 신용환 전 서원대 교수를 두 지역 가운데 한 곳에 전략 공천할 수도 있고 전략 경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략 경선은 일반 경선과 달리 권리당원을 빼고 국민 참여 경선 100%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결정된 것이 없다는 공관위 설명과는 달리 변재일 의원은 컷오프된 것으로 보면 된다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이른바 친명인 변재일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하고 비명인 이장섭 의원의 경선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비명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20년간 당에 헌신한 결과가 이런 것이라 생각하니 모욕감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친명이기 때문에 계파 균형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냐면서 공정한 경선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변 의원 지역구 도의원 2명과 청주시 의원 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변 의원을 공천 배제한다면 탈당을 포함해 모든 결정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앞장서 지지를 해왔는데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 실망이 상당히 큽니다. 이장섭 의원은 MBC 충북과의 통화에서 당이 빨리 결정해줘야 후보들이 뛰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오늘 청주청원과 서원의 전략지역 지정 여부와 공천 방식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 증평 진천 음성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단수 공천이 확정된 이모선 국회의원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모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부 3군의 더 큰 미래와 중단 없는 변화를 위해 출마한다며 같은 당 소속인 중부 3군 군수들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증평 송산초등학교 신설과 수도권 내륙선 철도 조기 추진,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내걸었습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제천 지역 정가도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 송수현 시의원이 자신이 지지했던 최재우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하자 시의원 사퇴서를 제출한 건데요. 오는 4월 총선과 동시에 보궐선거를 할지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제천시 의회 송수현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자신이 지지했던 예비 후보가 진대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송 의원의 사직서가 오늘까지 처리되면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사직서 처리 여부는 시의회 의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임 제천시 의장은 사직서 처리에 회의적입니다. 그분도 한 분의 인격체이고 어떠한 일이 있는지 어떠한 힘든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급하게 이렇게 사직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처리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천시의회 정당별 의석 분포는 국민의힘 7석과 더불어민주당 5석.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제천시의원 마선거구 재선거는 국민의힘이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음에 따라 곧 7대 6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송수현 의원 사직이 처리되고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6대 6 여야 동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이정임 시의회 의장이
일부러 사직 처리를 늦추고 있다며 빠른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오늘까지 사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열리거나 자칫 임기가 끝나는 2026년 7월까지 공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태를 수리하지 않고 시간만 지연시키는 것이라면 이것은 시민의 권리를 대표하는 의회의 자리를 불필요하게 공백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동력위원회 사퇴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평소 기초의회의 역할을 강조해온 시의원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어떤 결정을 할지 이제 시의회 의장에게 달렸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오는 4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쳐 2026년 사업계획 평가 후 2028년 공사를 시작한다는 일정을 밝혔는데요. 각 지자체의 요구가 다르고 또 사업 일정도 빠듯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부가 어제 CTX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처음 내놨습니다. 절차들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기획하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민간 사업자, 전문기관인 철도공단 그리고 민자철도지원센터 등이 원팀이 돼서 우선 오는 4월 CTX 구축과 관련해 민자 적격성 조사의 착수, 2025년 전략 환경 영향평가, 민자 사업 한도의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사업계획 평가 등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후 2027년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어 2028년 실시 설계와 계획을 승인하고 실제 공사에 착수해 2034년 개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정부 대전청사와 청주공항까지는 기존 1시간 40분에서 53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부 대전청사는 1시간에서 15분으로 이동 시간이 단축됩니다. CTX가 완공되면은 충청권뿐만 아니라 수도권과의 연결성과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년 안에 개통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아 일찌감치 노선을 확정지은 GTX-A만 해도 오는 4월 부분 개통까지 꼬박 13년이 걸렸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북 각 지자체에 세부 노선을 조정하는 것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민자 특성상 수요에 따라 역 개수를 줄이는 등 각종 변수뿐 아니라 인구 유출 등 지자체와 주민들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 등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CTX 사업이 충청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자칫 총선용 공약으로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이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됐습니다.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은 지난해 중앙투자심사에서 2번이나 반려됐지만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제천시는 건축 설계 공모를 거쳐 오는 2028년까지 총 사업비 477억 원을 들여 3,300석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종합실내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어제 새벽 12시 40분쯤 충주시 산청면 명서리에 있는 산비탈이 붕괴돼 낙석과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높이 4-5m의 토사가 20m 길이의 왕복 2차선 도로를 덮쳐 이 시각까지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충주시 관계자는 해당 산비탈이 2021년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이라며 추가 낙석 우려가 있어 복구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합니다. 법규별로는 조례 28건과 교육규칙 17건, 교육훈령 3건 등으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인용 조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 위임 근거가 불명확한 규정이 정비 대상입니다. 도교육청은 특히 5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맞춰 문화재는 국가유산, 문화유산으로 또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각각 내용도 변경할 계획입니다. 충북교육청이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도교육청은 새학기에는 교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의 심리검사와 병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마음 치유에 중점을 두는 마음 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충북에서는 모두 366명의 교사가 272건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보은군 내북면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섭니다. 보은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내북면 창리 일원에 97억 원을 들여 임대주택 28세대와 공동보육시설이 포함된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충북 지역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지구는 괴산군과 음성군을 포함해 모두 3곳으로 늘었습니다. 제천시가 인구 13만 명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제천시는 최근 인구 증가 대책 보고회를 열고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등을 방문해 숨은 미전입 인구를 찾고 대학생 주소 이전과 직장인 이주 정착 지원금 등 37건의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청년 연령을 19세부터 45세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999년만 해도 14만 8천여 명이었던 제천시의 인구는 2004년 13만 8천여 명으로 떨어졌고 지난달 11일에는 12만 9,994명으로 13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